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체격도 아주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게 36살입니다. 기본적으로 옛날 전근대 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40살인데 36살에 과거에 급제했다. 어이구, 그럼 뭐 평균 수명을 계산한다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겨우겨우 과거에 합격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사람은 평균 이하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체격도 작고 그렇게 머리도 뛰어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뭐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런 어떤 평가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 정성껏 살아간 사람. 그의 진가가 드러난 시점은 나이 60대가 되어서야입니다. 와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려를 구한 고려의 영웅 강감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고려 외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요, 뭐 너무나도 외침이 많아요. 10세기, 11세기에는 거란이 쳐들어와, 12세기에는 여진이 쳐들어와, 13세기에는 몽골이 쳐들어와, 14세기에는 홍건조가 왜구가 쳐들어와, 정말 끊임없이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쳐들어왔던 시대. 와, 정말 저는 고려라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나 또 뒤집어 얘기한다면 그 고려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그 고려 500년 동안 이 엄청난 외침 속에서도 고려라는 깃발을 꺾지 않았던 고려 선조들의 모습, 리스펙, 존경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0세기, 11세기는요, 이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이 거란은요, 당시 중국 송나라와 한 판을 벌여야 되는데 송과 고려가 친하다 보니까 이 후방에 있는 고려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부터 먼저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쳐들어온 것이죠. 1차, 2차, 3차에 걸쳐 쳐들어오게 됐는데요. 1차 침입 때는 여러분들 와우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이 서희가 간파한 거야. 거란은 지금 고려랑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 온 것이다. 송과 고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외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희는요, 싸우지 않고 외교를 통해 가지고 거란과 협상을 합니다. 오케이 우리 고려 너희들 거란하고 좋은 관계 맺을게, 국교 맺을게. 대신 국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목에 강동 육주라는 곳을 여진족이 지금 괴롭히고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내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좋은 관계 한번 유지해 볼게 라고 하죠. 거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사실은 겁주려고 온 건데 고려 측에서 서희 측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괜찮은 장사예요. 송과 싸워야 되는데 그 강동육주라는 그 작은 지역, 거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은 지역을 주고 빨리 고려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이거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윈윈 하면서 외교를 통한 협상이 종료가 되죠. 이게 바로 1차 거란 침입입니다. 와우, 어쨌건 서희는요, 싸우지도 않고요, 오히려 땅을 얻었어요. 강동 육주. 와, 정말 외교의 달인 서희, 외교의 달인 고려입니다. 여러분들 고려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고려라는 사람이 있어 로 본다면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을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고려야. 근데 여러분들 고려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외교잖아요. 외교는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동맹, 혈맹, 그 외교적 수사라니까. 그거 믿어요, 여러분들? 아유, 순진한 거야. 당장 그거 내려놓으세요. 역사상 외교, 의리, 동맹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움직임은 국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런 순수한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요. 고려는 그걸 너무 잘했습니다. 네, 고려는요. 거란 입장에서 본다면요. 거짓말했고요. 약속 안 지켰어요. 분명히 거란하고 좋은 관계 하겠다고 했는데요. 뭐 그 다음부터 꿈쩍도 안 합니다. 고려는요. 이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란의 성종이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4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2차 거란 침입이 되겠습니다. 이때 계기는 뭐였냐면요. 강조라고 하는 고려의 그 무인이 강조라고 하는 이 고려의 어떤 그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교체를 했어요. 목종에서 현종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란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 우리랑 국교 맺고 우리랑 조공 관계 유지하기 위해 누구 마음대로 왕을 교체를 해. 너희들 혼 좀 나야 되겠어?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쳐들어온 겁니다. 바로 강조의 정변, 이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쳐들어왔는데 야 정말 40만 대군 성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만나야 되는 곳이 흥화진이라는 곳인데 이 흥화진 기적이 벌어져요. 40만 대군 끌고 왔는데 흥화진은 고작 3,000명. 그런데 중요한 건 흥화진이 무너지질 않아. 대박. 일주일을 버텨요. 흥화진을 지키고 있었던 인물 바로 양규. 와, 우리는 새로운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양규. 결국 성종 포기합니다. 흥화진 포기하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왔는데 결국 현종이 도망가요. 현종 못 잡아요. 그리고 현종이 멀리서 편지 보내죠. 알았어. 나중에 내가 직접 너 만나러 갈 테니까 일단 돌아가. 결국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성종은 군대를 철수를 시킵니다. 철수를 시킬 때 돌아갈 때 양규 다시 만나잖아요. 양규 끝까지 싸워요. 기록에 의하면 양규는 온몸에 화살을 맞고 마치 고슴도치처럼 죽었다. 정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양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는 또 약속을 안 지켜요. 분명히 현종이 아니 거란 성종 만나러 온다며 안 가. 네, 늘 이런 식이야 고려는. 결국 성종 열받았죠. 다시 10만 기병을 모아서 쳐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거란의 3차 침입. 자, 이제는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귀주에서 강감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강감찬은요 36살의 과거에 급제해가지고도 기록이 안 나와요. 강감찬이 기록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바로 요때 거란 침입 때 비로소 등장하는 인물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강감찬의 활약을 보면요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병서병법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사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동안 강감찬이라는 인물은 갈고 닦았던 거예요. 못생겼고요. 체격 작대요. 그렇게 기록 나와 있어요. 그리고 36세에 과거 급제했대요. 늦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외적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했으니까 바로 이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펼쳐 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전술과 전략 대박입니다. 강감찬은요. 바람이 바뀌는 시간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바람이 바뀌는 시기에 적의 배후에 기습 복병을 배치하는 모든 설계를 다 그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조선에 이순신이 있다면 고려에는 강감찬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술 전략이 이 귀주대첩에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대박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귀주대첩에 참여했던 거란군 10만이 돌아왔지만 귀주에서 돌아간 인물은 수천에 불과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강감찬은 더 이상 거란이 고려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보여줬던 것이죠. 결국 거란은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송, 거란, 고려 이 삼국이 정립되는 그런 모습들로 100여 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2세기가 되면서 이번에는요,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여진은요, 사실은 이제 그 압록강 그 위쪽에 그냥 있었던 그 작은 부족들인데, 맨 처음에는 이제 자꾸 이 국경을 넘어오니까 이번엔 윤관이에요, 여러분들. 인물들 기억하세요. 거란 때는 서희, 양규, 그리고 강감찬. 이 윤관이 기병이잖아요. 말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병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별무반이라는 것을 건의해서 만듭니다. 별무반은 기병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여진 아주 혼내줍니다. 혼내줘가지고 동북 구성을 확보해요. 와우. 서희가 강동 6주를 확보했는데 윤관은 동북 구성을 또 확보해. 대단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물론 이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주긴 했지만 어쨌건 초창기엔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진족이 점점 성장하면서 결국 금나라를 세웠고 결국은 4대를 요구했고 그 4대를 수용하자는 사람들이 이자겸이었고 김부식이었고 그에 반대했던 게 바로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3세기에는요 이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은 정말 징기스칸의 어떤 그 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피해가 막심했죠. 뭐 이거 다 태워버려 그냥. 네, 사실은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을 빌어 막겠다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불타버려요. 불타버리니까 몽골 쳐들어왔을 때 다시 만들죠. 그게 바로 제조. 다시 만들었다. 제조대장경, 일명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또 황룡사 구춘 목탑 불태워버리잖아요.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건데. 그죠?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승같이 야만적인 이 몽골의 침략. 여기 왔어가지고 고려인들을 싸웠다는 얘기예요. 최씨 무신정권, 바로 정방. 그 정방을 만들었던 최후 있지 않습니까? 추초원의 아들. 이 최후는요, 강화도로 천도에서 결사항전을 다짐합니다. 강화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 그 사이에 육지와의 어떤 그 거리 속에서 물살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이 몽골은 말 타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초는 약하다는 얘기죠.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고 싸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육지에서는요, 김윤후라는 인물이 용인 처인성, 이 처인성에서 살리타, 네, 몽골 장수죠. 살리타 화살을 쏴서 죽입니다. 와우. 그래서 돌아가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충주성에서 또 나타나가지고요. 이때 막 그 노비 문서 다 불태워요. 이기면 이거 다 불태우겠다. 맞서 싸우자. 그럼 공을 세워주겠다. 이러면서 똘똘 뭉쳐가지고요. 또 몽골을 물리칩니다. 와, 어떻게 이게 대단하죠, 이거? 그리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외쳤던 삼별초. 삼별초는 진도에서 제주도.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도 오우 뭐야 얘네들. 야 너희들 그 고려 풍습 인정해 줄 테니까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항복해. 라고 해서 결국 고려의 깃발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강화를 맺게 되는 것이죠. 뭐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원간섭기 있었다. 쌍성 총관부 내줬고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 내정간섭 됐고 정방 통해 가지고 내정간섭 그리고 뭐 권문세족들이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이제 쓸어버렸던 게 이제 국민왕의 개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몽골과 어떤 그 항쟁인데 이제 이것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나라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세기로 들었습니다. 이제 원나라가 이제 무너지니까 당시에 그 원이 통제가 안 되면서 홍건적이 막 일어나요. 북쪽에선 이제 홍건적들이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막 넘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구, 일본에서 외구가 넘어오고요. 홍건적과 외구가 이 14세기에 정말 고려를 괴롭힙니다. 바로 이 홍건적과 외구를 때려잡으면서 스타가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홍건적이 여러분들 압록강을 넘어와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개경을 함락시켜요. 그래서 그 개경을 함락해가지고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막 사람을 막 잘라서 구워 먹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개경이 초토화되죠. 그런데 그때 나발 소리가 불리면서 어느 군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군대가 그 개경에 들어온 홍건적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개경을 다시 찾아옵니다. 와, 개경 고려인들의 슈퍼스타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그 나발소리를 불며 군대를 끌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슈퍼스타 이성계가 등장한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최영,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이 최영과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이성계, 둘이 함께 이 홍건조가 왜구를 물리쳤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성계에 의해서 최영은 제거가 되죠. 그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이 원래 요동정벌, 최영의 명예에 의해서 요동정벌을 갔는데 이성계가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하면서 결국 위화도에서 회군해. 군인이 명령을 어기하고 회군했어. 이건 쿠데타야. 예.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쿠데타는 실패하면 영모야.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정도전,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수행했던 이 신진사대부 정도전과 손을 잡고 바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적 권력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과전법을 통해서 대농장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거 싹 몰수해가지고요. 바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잡으면서 이제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 그리고 신진사대부 정도전 이 두 세력이 결합하면서 바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려시대 때 500년 동안 엄청난 외침 속에서도 끝까지 항전하면서 고려의 깃발을 꺾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고려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고려의 문화는 또 무엇이 있을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